이 네 가지가 솔직히 고등교육 연구에 되게 크게 보는 거예요.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배들이 가서 잘해야지. 맞아요. 저희가 말한 네 가지 지표가 GPA 좀 낮아도 훌륭한 학생을 뽑을 거다. 기본적인 거 어디서 들을 수 있는 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 다 베이직 101을 다 듣고 오셨죠? 그리고 리사 작가 언니의 에세이 중급 수업도 다 듣고 오셨죠? 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여러분? 심화반을 해야죠. 여러분은 이제 베이직과 중급까지 왔기 때문에 끝까지 고급 레벨 와야죠. 맞죠? 기본적인 거 어디서 들을 수 있는 거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보지 않은 것들 를 아셔야지 미국 대학 입시를 임할 때 내가 이런 생각으로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라고 잘 아실 수 있어요. 사실 이제 맨날 리사 언니와 막 이게 말을 하는 것처럼 이제 입시는 연애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맨날 내가 나 이렇게 좋아, 이렇게 나 잘해, 나 너 좋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나 너무 부담스러워. 하면 어떻게 돼? 너보다 잘했어, 내가 이렇게 잘했어 하기보다는 너가 무엇을 좋아할까라고 해야지 내가 어필할 수 있잖아, 사람한테. 그래서 그런 거를 오늘 해볼 거예요, 여러분. 봐요. 이게 사람이 진짜 미안해요. 과거가 있고 사람이 현재가 있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이게 2학년 글씨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입시는 사람들이 뭐를 적죠? 요거를 적죠. 근데 미국 대학 입시는 진짜 중점은 어디 있을까요? 미래에 있죠. 네, 정답.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요것만 해. 근데 내가 이거를 통해서 미래에 어떤 사람일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이 여기서 다 나오는데 오늘 그 지표를 하나하나 제일 중요한 것들만 말하면서 그게 어떻게 입시에 보여줘야 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와! 나 여기 재밌어. 성공이라는 지표가 ambiguous 하잖아요. 그럼 뭐가 성공이에요? 내 GPA일까요? SAT일까요? 성공이 뭘까요? 성공이 SAT면 너무 슬프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수상 경력, 내가 GPA가 받아서 내가 활동해서 이것보다는 이제 대학이 생각하는 성공은 success outcomes. success를 할 결과물이 무엇이냐. 오케이? 1번 뭐가 있냐면요. retention이 있어요. retention이 뭘까요, 여러분? 단어 그 자체인데 이게 유지율. 대학이 너가 success 했어, 너 결과물이 되게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retention이에요. 내가 얼마나 학교에 유지를 하느냐. 얼마나 유지해? 1학년에서 2학년까지. 이렇게 1년, 매년 이렇게 계속 내가 가느냐, 유지를 하느냐. 이 지표예요. 왜냐, 이게 내가 한 학기 끝나고 너 너무 힘들어서 드롭아웃 해. 그럼 어떻게 해요? 학교는 너무 슬픈 거잖아. 내가 지금 너를 이렇게 다 리소스를 해서 뽑아가지고 왔는데 애가 나가면 누구 뽑을 거야? 없는 거잖아. 이 자리 빈 거야. 그래서 이 지표가 그렇게 낮으면 우리 학교 매력 없구나. 우리 학교 애들 대소부터 못하거나. 이렇게 하니까 학교에 좋지 않아요. 학교는 뭐예요? 학교는 당연히 이제 교육기관이지만 사실상 엄청난 큰 비즈니스 기업이에요. 비즈니스 기업은 손실을 당하고 싶지 않은 거야. 재정적으로든 명예로든.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높아야지 학교들이 우리 되게 좋은 학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입시와 연결하면 뭐예요? 일단 중도 이탈률이 없어야 되죠. 드롭아웃 안 해야 돼요. 드롭아웃 안 하는 학생 뭐예요? 힘들어도 내가 끈기 있게 가는 학생이죠. 내가 조금 F1만 받았다고 나 대학 못 가겠어, 엄마는 가야 돼, 이런 게 아니라 F 받으면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되지만 F 받으면 사실 그냥 킥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중간에 나가지 않을 사람, 이어나갈, 다시 A를 받을 사람도 있지만 F를 계속 받아서도 나가는 그런 학생도 원하잖아. 그래서 GPA를 보는 거예요, 사실. 근데 GPA가 높고 내가 챌린징한 수업을 들어야지 나중에 대학 와서도 좋은 성적을 받고 계속 이어나갈 거 아니에요. You know? 오케이. 그래서 제일 좋은 거 retention, you know? 2번 비슷해요. 근데 딱 비슷비슷한 거 하긴 해. 근데 persistence는 뭘까요? 끈기 있게 계속하는 거. 네, 비슷해요. 그러니까 비슷해. 근데 여기는 유지였잖아. 여기는 연속성. 연속이 뭐야? 그러니까 한 번 텀이 이게 중간에 빈 게 없이 계속 가는 거야. 휴학 이런 거 없이. 요거는 그냥 다시 돌아오느냐를 보는 거고, 레이트를. persistence, 왜 이게 중요하냐. 똑같이 이거랑 우리 학교가 얼마나 매력이 있는가, 리소스를 많이 줬는데 그거를 갖고 그냥 떠나는 학생인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제대로 하는 학생인가, 이런 걸 보는 거고, 입시와 연관 또다시 고난과 이렇게 있어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갈 사람이에요. 가족
이런 뭐 이슈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거를 굉장히 잘 가는 학생들 이 레이트 퍼센티지가 나오는데 이게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건 다 사실 학교마다 다 있어서 그냥 찾아보셔도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일 다들 아시는 거 graduation rate. graduation은 졸업이죠. 그래서 졸업을 몇 년 안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4년. 원래는 4년이죠. 근데 연구에서는 6년이에요. 6년이 제일 아이디얼한 거야. 근데 우리는 다 4년으로 알고 있어. 4년이면 좋은 거야. 근데 적어도 6년은 해야 된다. 그래서 federal funding이나 이 학교가 정말 잘하느냐 이런 percentage 보면 다 6년 6-year graduation rate로 나오고요. 그만큼 사실 미국 졸업이 어렵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4년을 졸업하는 게 어려우니까 6년으로 하는 거고 이 학생 이건 뭐예요? 졸업을 못하면 어떡해? 똑같아요. 손실. 재정 손실, 리소스 손실, 명예 손실, 다 손실. 그래서 학교는 너가 6년 안에 졸업할 학생이냐 이걸 보는 거고 입시에 연관되면 이제 성실해야죠. 이제 내가 목표를 가지고 유지도 하고 연석도 하고 이제 졸업해야 돼. 예, 여기서 끝날 줄 알았죠? 아니야. 훨씬 더 많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4개만 보여주면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연구를 할 때 너무 넘버만 본다. 애들 이거 숫자로 하면 이거 무슨 석세스 아웃컴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해서 넣은 게 이제 이건 좀 길어. 미리님보다 더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sense of belonging 그리고 satisfaction. 요거는 뭐야? 소속감, 만족감. 왜 이게 중요하냐? 이 2개가 좋아야지 유지하고 연속하고 졸업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계속 그냥 연관이 있어 이게. 돌고 도는 거야. 돌고 도는 거야. 무한 루프. 그래서 뭐예요? 학교 커뮤니티에 이제 리사님이 계속 말하죠. 와이드 스쿨. 내 커뮤니티에서 소속감 느낄 거야? 너 만족할 거야? 이거 보는 거야. 그러니까 다 이게 연관이 돼 있고 만약에 이거를 못해? 그러면 자퇴하겠죠. 중퇴하겠죠. 못 휴학하겠죠. 졸업 못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 되게 많아요, 지표. 근데 이 4가지가 솔직히 교육 연구에, 고등교육 연구에 되게 크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대학들이 펀딩을 받을 때 이 수치들로 다 이제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비들 보면 사실 진짜 높아요, 이거 다. 뭐 graduation rate에 뭐 하버드는 한 96, 7%고 진짜 대단한 거예요. 다른 이제 조금 더 이제 랭킹이 내려가면 물론 좋은 학교지만 이런 것들이 낮아요. 막 쭉쭉쭉쭉쭉 내려가. 이러니까 그 랭킹도 연관이 있는 거고 명예도 연관이 있고 돈도 받는 거든. 야, 이 학교 좋은 학교다라는 그런 인기조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학교도 비즈니스인 것 같아. 이 학생을 뽑아서 내가 얘한테 투자할 가치가 있나? 이걸 보는 것 같아. 맞아요. 직원을 뽑을 때도 회사가 이 사람이 계속 오랫동안 우리랑 유지하고 좋은 성과를 낼 거냐 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대학도. 그러면 이걸 어떻게 예측하느냐. GPA, SAT 뭐 다 있죠, 입시에 들어가는 거. 근데 좋은 학생이라는 그런 모호한 게 아니라 진짜 수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 대학들은 다 각자마다 Institutional Research Office가 있어요. 대학 뭐예요? 비즈니스지만 연구를 제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내에 모든 그 원서들이 진짜 수백 년 동안 거의 뭐 하버드는 데이터 너무 많잖아. 누가 지원을 했는지, 누가 여기 들어와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냥 다 수치조화가 있는 거예요, 여기 대학은. 그 수치를 가지고 내 학교 안에서 잘한 학생이 어떠한 이게 다 잘 나온 학생들의 아이덴티티나 팩터들이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학교에서 온 애들이 이게 제일 높아 막 이것도 진짜 잘 나와. 근데 어떤 학교는 잘한 것 같아서 뽑았는데 이게 2개가 막 계속 안 돼. 그래서 선배들이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배들이 가서 잘해야지. 맞아요. 그냥 막 다 페이크해서 들어가가지고 드롭아웃 하거나 GPA 안 좋아서 막 다 킥아웃 하는데 얼마나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인터내셔널 스쿨이 그게 좀 많은 경우가 있어서 되게 중요해요. 막 다음 해 갑자기 막 다 떨어졌어, ED가. 그 전에는 막 다 붙었는데. 이러면 그 1학년들이 들어가가지고 뭔가가 지금 잘못한 거예요. 되게 중요해, 이거. 과거 어떤 학교 출신이 성공했는지, 어떤 활동 전공이 어디서 와가지고 이런 것들 다 디테일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 레코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랙 레코드 없으면 이 보장이 없으니까. 너무 리스크인 거야. 워낙 AI가 많이 기술이 발달됐으니까 predictive modeling이래요. 그 연구 자체가 predict하는 거예요. 이런 학생이 A 플러스 B 하면 C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계속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graduation 할지 뭐할지 다 알지만 어느 학생이 들어올지 우리 학교를 뽑을지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에머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문 여기 있죠? 네, 에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 predictive modeling을 가지고 이 학생이 올 확률이 있다라는 그런 이렇게 지표들이 있어요. 이렇게 거기서 만약에 2 학생 중에서 좀 둘 너무 비슷해. 누굴 뽑을지 모르겠어 하면 그 지표가 더 많은 학생을 뽑는다고요. 우리 학교를 남한테 들으니까 되게 새롭다.
잡힌 자의 여유입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 predictive modeling 안에서 이거 막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막 AI에 돌리는 거야. 지원자의 행동을 패턴이나 뭐 추천서가 이러이러한 뭐 adjective가 나오면 뭐 이렇다. 되게 이걸 학습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또 너무 인간적이지 않으니까 그것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두 명 중에서 좀 뭔가가 힘들다. 이 퍼센티지의 yield rate가 필요해. 근데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 이런 지표들을 좀 사용한다. 연구기관으로서 라고 아시면 되고 오케이 그러면 어떤 학생이 이 지표에 높은 점수를 받는가 제일 지금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 이 두 개가 비슷하니까 약간 엮어서 말할게요. 요거 두 개. Retention and persistence. 이어나가려면 이제 입시 원서에 내가 낼 때 뭐가 이어나감을 보여줄 수 있죠? 액티비티. 맞습니다. 4 years. 여기서 activities 다 보여주잖아. EC. EC 중요해요. 근데 EC가 나 1년짜리밖에 막 계속 했어. 유지율 없잖아. 연속성 없잖아. 어떻게 할 거야? 계속 바뀌만 학생이야. 만약에 바뀌면 내가 전공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저것도 6년 안에 졸업 못해. 그래서 이 지속성을 우리가 액티비티 리스트 할 때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를 끈기 있게 끝까지 못하면은 결국 깊이가 없어서 맞아. 뭘 해낼 수가 없어. 맞아. 그리고 너무 쉬워. 일주일 하면은 일주일 누가 못해. 근데 그거를 4년 내내 쭉 할 수 있냐 없냐가 좀 더 훨씬 큰 것 같아. 그래서 아무리 큰 인턴십 뭐 이런 거여도 여름에 한 번 하면 그래서 위로 못 올라가는 거야. 그런 것도 있잖아. 왜 가끔 애들이 점수 잘 받으려고 Chinese 1, Korean 1, Japanese 1 이렇게 듣잖아. 그러면 어차피 다 A는 나오겠지. 1이니까. 근데 유지율도 없고 연속성도 없는 거지. 그래서 얼마나 오래 하냐, 지속성 있게 하냐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거는 이제 관심 있는 게 좀 이렇게 보이냐. 계속 widest major 뭐 다 연관돼 있어. 우리는 시리즈 진짜 하나 보고 다 봐야 돼. 근데 그 관심 있는 분야가 여기 또 나오죠. EC에 나오냐. 왜 EC에 필요해요? 관심 있는 게 sense of belonging, satisfaction도 되고 graduation도 다 돼 사실. 관심이 있어야 쭉 할 거 아니야. 맞아. 관심 있으면 계속 그래서 내가 만약에 관심을 안 보여 전공을 정말 좋아한다고 내 진짜 제뉴인한 게 안 보여 그러면 또 막 이리저리 막 하다가 소속감 없어 만족감 없어 graduation 못 이렇게 되는 거야. 다 중요해. 이거를 하려면 뭐 잘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성공만 하고 살 수 있겠어. 사람이 인생은 시험 다음에 시험이잖아요. 야 인생이 시험인데 힘들어도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회복력이 있느냐 끈기 있느냐 그거 중요해요. 그거 어디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EC? EC도 나왔어요. 근데 EC에서 내가 액티비티 리스트에 나 실패했는데 이거 잘했어요. 이런 거 말하지 에세이. 마세요. 에세이 맞아. 나 실패했는데 그래도 극복해서 이렇게 잘했어. 우리 트래지디 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러한 인생 고난을 겪어서 이게 아니야. 막 진짜 작은 것도 돼요. 내 GPA에 뭔가 조금 inconsistent 한 게 있어. 아니면 B였는데 뭐 A로 좀 올라간 게 있어. 그러면 당연히 B였는데 A로 올라가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요. 아니면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속력 있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coursework, GPA, SAT 다 중요합니다. 저 질문. 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만약에 B가 좀 많았다가 A로 올라갔어. 그러면 커먼 앱의 additional info 섹션을 정말 글자 수를 꽉꽉 채워서 질문이 아직 안 끝났는데 쓰는 게 중요할까요? 아닙니다. 안 하셔야 돼요. 왜냐? 어디셔널 인포 섹션 올해는 심지어 600자에서 300자를 줄였어요. 왜냐? 그만 적어 더 그만 600자 채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B에서 A로 올라왔어. 그리고 카운슬러도 아니면 티처들도 내가 그걸 극복하는 그런 끈기를 좀 보여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다른 거 다 잘했어. 그러면 굳이 거기에 또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극복을 못했는데 극복 못한 이유가 진짜 너무 건강상 문제가 있어. 근데 그거 진짜 말해주고 싶어. 그러면 적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말하면 또 어떻게 돼? 빨간불 다 켜지는 거야. 내 자랑을 내가 하면 되게 주책인데 남이 해주면 좋잖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그 실패 경험인데 그 실패 경험이 그냥 실패했는데 나 성공했어요. 이랬는데 열어놨어요. 이게 아니라 리플렉션을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이거를 중요해요. 왜냐? 리플렉션을 하고 내 거를 좀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소속감을 찾을 수 있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누가 와서 나 친구해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소속감, 만족감, 내가 막 찾아서 또 내가 여기서 성공해서 만족하고 내가 여기서 잘 나갈 거야. 이런 것들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생각을 잘하는 사람인가, 메타인지가 잘 되는 애인가 이것도 에세이에서 많이 봅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GPA, SAT 이런 거는 좀 쉽게 이게 나오는데 더 어려운 부분은 사실 액티비티랑 에세이에서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게 코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추천서, 이 학생이 정말 이런 것들이 나올 그 지표가 정말로 트러스트가 할 수 있는지, 남이 정말로 그걸 써줄 수 있는지 보장이 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많은 원서들이 그냥 다 이거예요. 이거 팩트 체크. 그리고 이제 graduation은 뭐 똑같이 뭐 GPA, SAT, 내가 IB를 얼마 잘 했는지, 뭐 그리고 다문화 환경에서 솔직히 적응을 했는지. 미국 뭐예요? 미국은 완전 다문화. 백인들이 많은 학교들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다문화인데, 다문화가 아닌 이런 뭐 한국이나 이런 데서 오는 학생들이 적응을 할지, 적응 못하면 또 못하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미국 컬처에 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적으면 어떻게 되죠? 제발. 제가 쫓아가서 도시락 싸들고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세이 넘버 1 다시 보고 오세요. 커뮤니티 봉사를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니면 내가 와이드 스쿨처럼 만약에 내가 피겨 스케이팅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학교가 피겨 스케이팅이 근처에 없어. 그럼 어떡할 거야? 이게 안 오겠네, 소속감 없겠네 하는데, 이게 없어도 나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뭘 만들고 싶다. 내가 어떻게든 잘 찾아 나가는 학생이다 라고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더 이해하기 쉽게 또 샘플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시를 좀 드릴게요. 예시 1번 4.0 GPA. 오케이, 리더십 엄청 많아. 근데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다양해. 이씨가 너무 다양해. 무슨 말인지 알죠? 스토리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간. 시가 좀 내려오는데. 에세이는 그냥 성과들만, 성과 only. B 학생 3.7이라고 해요, GPA. 4년 동안 다 이어나갔어, 거의. 근데 이씨가 7개밖에 없어. 얘는 막 10개 다 채웠어요. 모든 이씨들이 약간 생물학이 막 보여. 봉사를 또 했어요, 커뮤니티 안에서. 에세이에는 내가 힘들었긴 했는데 그래도 극복했어요. 뭐 이것저것. 내가 번아웃이 있었지만 잘 내가 이겨냈어. A와 B 학생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1, 2, 3, 4번 지표가 있죠. 그 성공 지표들. 그걸 보고 누구를 뽑을까요? B. B요. B. 왜 B? 왜냐면 오랫동안 지속했고 맞아요. 지속성 여기 어디 있어요? 4년. 오, 4년 됐어. 에세이 극복. 맞아요. 우리 여기 에세이 언니 또 에세이 또 가져야죠. 네. 그리고 생물학이 보인다. 네, 왔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 봉사도 했다. 봉사에서 나 커뮤니티 나 할 줄 알아. 귀여워. 소속감 찾을 줄 알아. GPA가 뭐 엄청 좋은 것까진 아니지만 그렇지 않아. 하지만 뭐야. 좋지 않지만 인트레스트에 포커스 돼서 그걸 오랫동안 지속했고 그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되게 잘 드러냈다. 이게 뭐야? 여기 다 보여줘요. 이게. 오케이. 완벽. 4개 다 닮잖아요, 우리 지표. 근데 여기는 왜 안 됐을까요? 단기간 이씨. 단기간. 성과 only. 성과밖에 없어. 오히려 좀 로봇이야. 어떻게 성과밖에 없어. 그리고 단기간 리더십은 뭔가 만들어낸 느낌이 난다. 딱딱해 보인다. 그거밖에 없다는 게. 그걸 다양하잖아.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몰라. 그냥 대충 조금만 했어. 리더십은 있지만 어떻게 소속감 있게 리더십을 찾는지는 잘 모르겠어. 1년씩 하는데 어떻게 리더십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말한 4가지 지표가 잘 해당이 안 되니까 빨간불 삐용삐용 해서 보통 학교들은 GPA 좀 낮아도 이런 학생을 뽑을 거다. 이런 거예요. 네. 질문. 그러면 3.7 GPA에 지금 B 학생이 더 좋다고 판명이 났는데 그럼 저 GPA의 마지노선은 뭘까요? 학교마다 좀 다르죠. 그러니까 탑 3라고 생각하면 요즘 저희는 사실 3.8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unweighted. B 한 2-3개? 저희가 아카데믹이 파운데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로만 보면 사실 커트라인을 넘지는 못한 거야, 예를 들면. 그치. 나머지 리텐션 뭐 이런 거 다 너무 좋은데 일단 아카데믹을 사실상 지금 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이 학생은 탑 티어는 못 가나요, 그러면? 근데 이게 하나 안 맞았다고 해서 너 그냥 탈락! 이거 맞았다고 해서 너 돼? 그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 지표들을 보면 이렇게 있지만 진짜 제일 중요한 게 그럼 여기서 뭐냐라고 하면 뭘까요? Major related activity. 리사님 생각을 해주세요. 아니요, 저는 저쪽으로 계속 보고 있어요. 아 진짜요? 에세이? 네. 에세이? 저도 에세이를 생각해요. 왜냐? 내가 여기 단점이 있어도 여기서 보여주지 않으면 여기서 보여줄 거예요? 내가? 아카데미 잘한다고? 여기서 보여줄 거예요? 여기서 보여줄 거야? 여기서 보여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에 단점이 있으면 그 삐용삐용이 나왔으면 그 삐용삐용이 여기서 다 나와야죠. 불을 꺼줘야지. 불을 꺼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마지막에 오는 학생들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꿔줄 수가 없어요. 여기서만 내가 포장해줄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릴 때부터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메꿔 가야죠, 하나하나씩.
왜냐면 에세이로 극복할 수 있는 게 리밋이 있거든. 저게 만약에 4개가 다 안 돼 있어. 그러면 에세이를 아무리 잘 써도 구멍을 메꿀 게 너무 많아. 하나 정도가 내가 보기에는 맥스인 것 같아. 요만한 거면 할 수 있어. 큰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홀리스틱 리뷰를 얘기하는 것도 이런 것처럼 하나만 보고 뭐가 맞느냐 이거를 할 수가 없다 지금. 그래서 질문들도 디테일하게 주세요. 이거 얘기 드리는 이유가 솔직히 한국 학부모님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A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막 내가 그냥 보여주기만 해. 막 나 이거 잘했어요. 저거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특히 저희가 개인적으로 쓰면 너무 개인적인데요? 제 자랑이 안 보이는데요? 얘 올림피아드 선수인데요? 안 궁금해. 얘 성과 있는데요, 이렇게? 그건 이미 어널스에 나오잖아. 이미 다른 부분에 나올 거고 우리는 그 없는 거를 쓸 거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지표들이 더 잘 나온 바람으로 그러니까 대학이 볼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예요. 제 자신이 변호사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학생들은. 남이 나한테 딴지 걸 때 내가 어떻게 그걸 방어를 할 거냐. 너 3.7이야. 너 지속할 수 있어? 너 유지할 수 있어? 유지할 수 있냐고. 판사님 얘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를 내가 해야 돼. 너 어떻게 극복할 거야? 나 여기서 다 보여줄 수 있어. 너 여기서도 할 수 있어. 이런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다? 입시는 데이터 기반이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은 yes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yes 1번. 이 학생이 성공할 것 같아서 내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했을 때 내가 글 들었을 때 너 성공할 가치 있어? yes 하면 오케이 굿. 그리고 너가 진짜 잘 성장해서 우리 브랜드에 기여를 할 거야? 너 우리 명성 높여줄 거야? 너 이 지표를 다 높여줄 거야? yes? 오케이. 그러면 되게 기회가 높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이 성과들을 내 시선이 아니라 대학 시선 한번 보시고 나열하실 때 이해가 되기 쉽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부에서 만나요. 빠빠!